네. 두 번째로 소사 3구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사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소사 3구역이에요. 네.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하고 있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과천에 네. 과천 자이를 지금 저기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망하고 음.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나 싶어가지고요. 따로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데 그냥 아파트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사를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사 3구역. 네. 네, 저기 조합원인데 네, 1+1을 받을 수 있는 건데 1+1을 다 받아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거주하고 계시는 과천의 자이 아파트 언제까지 좀 계속 거주를 해도 괜찮은지 매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는 부천의 소사 3구역 조합원 그래서 입주권을 1+1, 1+1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하는 건지 두 가지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과천 자이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신데 전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소사 3구역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1+1인데 이걸 받아야 되는지 이 고민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이신 거네요. 네네. 자, 과천 자이부터 보면 과천 자이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천을 보통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준강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보통 준강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 시간에 준강남이라는 것은 강남에 준한다는 뜻인데요.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강남에 준하는 건 아니에요. 강남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강남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 이 요인들을 이 지역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강남으로 인정될 만큼 강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축소판을 그대로 과천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남권이 가격이 부동산의 대표 1번지면 중강남도 어느 정도의 1번지를 따라가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 뭐 수도권 전체 전국으로 부동산에 좀 침체기가 있긴 한데 지금 시기가 반전이 되면 뭐 이 시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고 부동산이 조정받는 거 계속 되지는 않을 거니까 부동산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시점 되면 강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 과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과천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천이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나서 완성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면 모르지만 장점으로 보면 과천 주공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지금 5개, 6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입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4개 단지 더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완성되면 완성 시점에는 더 큰 시너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일 거고 또 두 번째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있냐면 밑에 과천 지식정보센터 입주가 미뤄져 있지만 이것도 완성이 되면 과천의 시너지가 충분히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과천 정부청사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정부청사가 시간의 문제지 개발은 되겠죠. 그냥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면지구 있죠. 맞습니다. 과천 뉴스테이하고 우면지구. 이 지역이 또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침체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되는 시점 되면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강남의 이미지에서 중강남에 더 준하는 이미지로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 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투자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부동산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와닿는 게 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완성되는 시점, 시기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를 고민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생각이.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 소사 3구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사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소사 3구역이에요. 네.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하고 있고, 네. 위쪽에 소사 1- 아래쪽에 소사본동 네, 1-1구역. 네. 그리고 소사역 건너편 동쪽 네. 지역이 공공주도 복합개발. 네. 네. 이렇게 개발들을 지금 소사역 주변 지역에 막 재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네. 우리 소사역 주변 지역이 소사역이 대곡 소사선이 생기게 되면 네. 소사선이 생기면 지금 김포공항을 통해서 업무지구 마곡으로의 업무지구가 수월해지죠. 아, 네. 네.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으로 가면 GTX B노선 네. 또 생기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될 거고 지금도 1호선을 통해서 서울에 접근은 가능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가는 역세권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적으로 있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에서 입주가 완성, 그러니까 지금 입주는 아니지만 3년 뒤에 입주를 하면 네. 입주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에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도 가격이 지금 거주는 따로 하기 전 투자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 투자 목적이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성 시점 이후에 매도해도 충분히 투자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플러스1을 받으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이 지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역세권 주변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들이 막 밀집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시세보다도. 그리고 이 지역이 아파트들이 지금 소사 3구역 같은 경우가 일반 분양분이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보다 많잖아요. 네. 조합원 분양이 600세대 정도 되면 일반 분양이 지금 800세대가 넘을 정도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것은 사업 비례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높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에 따른 수익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개 다 받으셔도 저를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은 주택이 많아서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네. 세금보다도 제가 볼 때는 수익, 그러니까 차익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개 다 받으셔서 좀 네. 완성 시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